오늘 월요일에는 한규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중년의 보험 점검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왜 콕 짚어서 중년의 보험 점검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다영 아나운서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 검진 출장으로 와요. 그거를 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늘 그냥 급하게 회사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은 좀 연령이 이제 젊으셔서 그런데 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국가 검진도 받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검진도 받거든요.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는 이유가 내가 꼭 어디가 아파서 받는다라기보다는 이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요, 이 치료도 쉽고요, 완치율도 높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도 살면서 이 건강 검진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네. 또 자동차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잘 해줘야 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보험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잘 해줘야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과 자동차는 이해가 되는데 보험은 그냥 잘 가입해놓고 쭉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단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 보험인지 잘못 가입한 보험인지를 알려면 중간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거든요. 가입할 때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가 어떤 걸 가입했는지 맞아요. 기억을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어디를 얼만큼 보장해 주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네. 보장 내용을 또 모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보험을 추가로 하나씩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 추가된 보험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돈키호테를 맡게 되면서 네. 부모님께 어떤 보험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가입한 이제 보험의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음. 부모님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콕 짚어서 중년의 보험 점검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돈키호테 방송을 듣고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전후반이에요. 네. 이렇게 50대 분들 상담 신청이 많은 이유가 이 나이가 되면 뭐 주택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 학자금 같은 이런 큰 돈이 지출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또 40대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은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거든요. 연금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금도 잘 준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40, 50대 분들의 상담 신청이 많은 것 같고요. 또 20, 30대에는 그렇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40, 50대가 되면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아픈 사람이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제가 중년의 보험 점검이라는 주제로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년에는 이래저래 돈 쓸 일도 많고 노후도 건강도 챙겨야 하는 시기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해야 할까요? 40대가 지나가면은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입한 보험이 많다고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보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 새로 가입하는 상품의 보장만 보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새로 나온 건데 뭐 이런 보장도 되고 뭐 저런 보장도 된다, 이런 말에 이제 가입을 새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도 똑같은 보장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내가 기존에 가입한 게 어떤 보장인지 모르니까 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중복 가입되죠. 또 추가적으로 보험료 더 내게 되죠.
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금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중복해서 가입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년의 보험 어떤 것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우선 납입이 끝난 보험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납입이 끝났다고 보장 기간도 끝난 거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건 너무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보장이 별거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막상 보험 증권을 열어보면 이 보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가입했다고 보장 내용이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음. 안 됩니다. 네, 동기 여러분도 무조건 오래된 보험 별거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중년의 보험 점검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나 납입이 끝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50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아주 오래된 보험 있죠. 이분들이 20대나 30대 초반에 가입했던 보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추가로 이제 몇 개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 예전에 가입해 놓은 게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음, 부족한 부분만 탁 집어서 가입을 하면은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좋은 보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0대 분들 본인 보험뿐만 아니라 이 자녀 보험도 중요해요. 네. 그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우리 자녀가 보험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음, 자녀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40대, 50대가 됐을 때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아, 그래서 본인 보험뿐 아니라 자녀분 보험도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정확한 보장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음, 비슷한 보험을 또 가입하는 이런 중복 가입의 오류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부족한 보장이 무언지, 나한테 음, 정말로 부족한 필요한 보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음.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보험료로 빈틈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결국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중년의 보험은 또 어떤 걸 추가로 더 점검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납입이 끝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납입도 끝나고 만기도 끝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이게 워낙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찾아가라 만기 됐으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뭐 바빠서 못 가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종 중간에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편의점 탈탈탈 퀴즈 선물도 많은 분들이 만기가 돼서 못 받아가는 경우가 네. 있어요. 하물며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됐을 때 잊어버려서 못 받아가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기 환급금 받는 걸 잊어버렸을 경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어요. 이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뭐 실효가 되면 이제 환급금이 생기는데 이걸 모르고 환급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음, 휴면 보험금 계좌로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말 네. 그대로 휴면, 잠자고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일단 네. 나한테도 휴면 보험금이 있어서 내가 돈을 찾아갈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네. 그렇죠. 이럴 때는 검색창에다가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아,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은요. 음, 사이트가 뜹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 인증을 하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나오고요. 예전에 네. 실효됐던 보험도 나오고 내가 해약한 아, 보험도 나오고 그리고 환급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 보험까지 네. 자세하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휴면보험금은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게 되면 이거 나중에 연금 준비하는데 보탤 수도 있고요. 그럼요. 또 아니면 또 꼭 필요한 곳에 또 의미 있는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네. 꼭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실효된 보험, 또 해약된 보험,
휴먼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무엇보다 애초에 휴먼 보험금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고 보장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 내 보험 보장 내용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조회하는 것 모르겠다 어려워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샵 0999로 상담 두 글자 꼭 보내주세요. 한규상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규상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신 사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상담한 기억나는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40대 후반이고요.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신청을 하셨겠죠. 네. 수입이 약 500만 원인데 네. 여기에서 가족 총 보험료가 100만 원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보험료가 지금도 부담이 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500만 원 수입에 보험료 100만 원이면 수입의 5분의 1이라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으면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보험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계신데요. 네. 이 한 건의 보험료로 월 2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1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 안 되겠다 하고 가입을 하신 건데 이게 스물스물 갱신이 되면서 25만 원까지 오른 상태였어요. 네. 원인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갱신형 특약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대부분의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특히 핵심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암, 뇌혈관, 심혈관 이런 쪽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갱신형이었어요. 네. 이런 특약들은 다른 특약보다 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특약이거든요. 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부담되는데 앞으로 보험료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갱신형 특약들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혹시 보장 범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예, 우리가 항상 보험 점검을 할 때 살펴봐야 될 게 보험료가 많은지 여부랑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넓은지. 보장 범위가 좁다라는 거는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가입한 건강보험 보면 이 혈관 질환 보장 중에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혈관 질환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특약들은 보장 범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혈관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혈관, 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보장받는 게 있고 뇌혈관, 이 뇌로 가는 혈관을 보장받는 특약들이 있는데 이 심혈관에 관련된 특약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장 범위가 넓은 건 허혈성 심장 질환이 더 넓어요. 네. 그리고 뇌혈관에는 뇌혈관 진단,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얼핏 들어보면 다 뇌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보장 범위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뇌혈관 질환이고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게 뇌출혈 진단이에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뇌혈관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네, 범위가 그렇죠. 넓으니까. 네. 그래서 이 보험 증권에 내가 가입한 이 보험 증권을 열어보시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글씨가 안 보이고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글씨가 보인다라고 하면 네. 이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작게 설정되어 있던 거니까 네.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보험증권 한번 꼼꼼하게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키 여러분도 내 특약이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금 사례자문의 보험을 보면 갱신형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는 내용에 따라서 비갱신형이 있고 갱신형이 있거든요. 네.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비갱신형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네. 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20년 동안. 네. 그리고 20년 다 내고 나면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받으면 돼요. 돈 안 내고. 이게 비갱신형이고 네. 갱신형은
지금부터 갱신하면서 보험을 가입할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보험료는 계속 올릴 거야. 네. 그런데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내가 원할 때까지 계속 내는 거야. 이게 갱신형이에요. 근데 갱신형 그럼 뭐하러 가입하냐? 처음 가입할 때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보고서 선택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을 때 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갱신형은 젊었을 때 좀 짧게 크게 보장받을 때 좀 보조용으로 쓰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갱신형을 가입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갱신형도 문제였고 보장 범위도 문제였어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보험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개선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일단 이미 갱신형으로 가입한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바꿔주세요 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새로 하되 보장 범위도 넓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개선을 해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장 범위를 넓게 개선을 해도 기존에 25만 원씩 내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바꿔도요. 이분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료가. 아, 네. 월에 기존 보험료보다 월 5만 원씩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보험료 오르는 걱정도 덜고 보험료도 월 5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보험이 좋아졌지만 사례자분이 그동안 기존 보험을 꽤 오랫동안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약간 아까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물론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까울 수 있죠. 그런데 보험에서는 지금까지 낸 돈보다 앞으로 내야 될 돈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갱신형 보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평생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비갱신형으로 바꿔서 20년만 내는 걸로 딱 만들면 네. 이게 오히려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더 줄어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은 지금까지 10년을 냈던 20년을 냈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면은 하시는 게 좋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까지 별 큰 질병 없이 네. 건강하게 살으셨기 때문에 보험료의 약 25% 정도를 또 추가 할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보장 범위도 넓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갱신형 보험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 리모델링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은 해결을 했고 혹시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나요? 이분이 연금보험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이었어요. 네. 이 상품에 월에 60만 원씩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 혹시 투자형 변액연금은 어떤 건가요? 우선 투자형 변액연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연금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서 뭐 60세나 65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적립을 해놓을 때 이 돈을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에 적립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사례자님처럼 투자가 되는 상품에 적립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투자가 되는 상품에 적립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월 60만 원씩 낸 돈이 펀드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투자가 막 돼요. 음. 그러면은 뭐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막 변동성이 있겠죠. 네. 그러다가 내가 60세나 65세에 원하는 시점에서 딱 연금 개시를 하면 그때 수익률 갖고서 연금 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돈이 5천만 원인데 수익이 잘 나서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1억을 갖고 연금을 받는 거고 네. 내가 낸 돈이 총 5천만 원인데 수익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그럼 이 4천만 원을 갖고 연금 개시를 하는 게 투자형 변액연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듣기엔 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였나요? 연금 준비를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분도 다 좋았는데요.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전부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업비를 일부 차감하고 적립이 돼요. 그럼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차감하고 적립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비가 작게 차감되고 적립되는 게 좋을까요? 후자요. 그렇죠. 네. 사업비가 적게 차감돼야지 적립되는 돈이 반대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금에는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아, 이- 추가 납입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걸 잘 활용하면 사업비를 적게 차감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없어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있어도 뭐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월 60만 원씩 내는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연금보험은 사업비가 보통 납입보험료의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달에 6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54만 원 정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입을 안 하고 20만 원만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만 원의 10% 2만 원만 원? 떼이죠. 네. 그리고 추가 납입으로 4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추가 납입. 예, 똑같이 60만 원 내는 거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60만 원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6만 원씩 떼이고 네. 20만 원만 가입하고 추가 납입으로 40만 원을 한 사람은 똑같이 60 내는데 2만 원만 떼이고 네. 그러면 월에 4만 원씩 덜 떼이는 거잖아요. 네,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게 좀 아쉬웠다. 아. 네. 그렇군요. 같은 돈을 내면서 보장도 작게 받고 연금도 적게 받는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규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